안녕하세요. 한자풀이 김정음입니다. 오늘은 싹 아자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싹 아자인데요. 싹이라는 게 이제 국어사전 의미가요. 씨앗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어린 잎이나 줄기, 그걸 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싹이 들어가는 그 속담을 하나 찾아보니까요. 모래가 싹 난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절대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고집부리는 사람을 모래가 싹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요. 싹이라는 것은 땅 속에서 줄기와 잎이 나오는 걸 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쵸? 싹이라는 게. 그게 이게 뭐냐면 씨앗인데, 씨앗은 뭐예요? 생명체입니다. 생명체예요. 그쵸?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씨앗은. 그래서 땅 속에 심으면 줄기와 잎이 나와서 그게 싹이라고 하는 것인데, 모래는 생명체인가요? 생명체가 아닌가요? 생명체예요, 모래? 생명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래알을 갖다가 땅 속에 심으면 줄기와 잎이 절대 안 나와요. 평생 안 나옵니다. 지구가 멸망해도 안 나와요. 내가 손에 장을 지져요. 진짜로 모래알을 땅 속에다 심어가지고 줄기와 잎이 나온다는 사람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모래는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싹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불가능한 거를 계속 주장하는 거. 그런 거를 고집스럽게 그 주장하는 사람을 모래가 싹 난다고 한다. 자, 이제 싹 아자, 우리 한자 뿌리 채널이니까요. 또 뿌리채 버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싹아자는 3급에 있습니다. 이 윗부분이요. 이 부분이 이거예요. 초두라고 합니다. 이게 초두. 불과에 해당되는 모든 걸 여기다 썼습니다. 근데 이걸 왜 그러냐면 땅에다 씨앗을 심으면은 줄기와 잎이 나와요. 줄기와 잎이 나옵니다. 자, 씨앗은 땅에서 씨앗을 심으면 줄기와 잎이 나오고 줄기와 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자는 2개 이상 써주면 복수형으로 많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풀이 많이 이렇게 나는 그 모양을 그대로 나타낸 게 초두다. 그래서 이자가 들어가는 것은 풀과에 해당되는 그 식물들을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있죠. 밑에 부분 이자입니다. 이자가 뭐냐면은 금이 아자예요. 또 관아아자도 됩니다. 관아아자도 됩니다. 이건 좀 이따가 자세하게 관아아자는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어금니 아자인데 이 어금니 아자는 어금니 이빨 모양을 그대로 못하는 상현문자입니다. 상현문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어금니가 이제 이렇게 있고 어금니가 이제 뿌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빨이 뿌리가 있어요. 그 앞니빨은 우알로 앞니빨은 뿌리가 하나예요. 근데 어금니는 뿌리가 2개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어금니 뿌리가 2개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단단한 음식 같은 것을 강하게 이게 씹을 수 있는 게 바로 그 뿌리가 2개에서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어금니와 어금니 뿌리를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위에 그 어금니 이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그 갈라지는 부분은 밑에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금니 뿌리와 연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어금니, 그 다음에 갈라지는 어금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자입니다. 이자. 이 어금니 이빨하고 뿌리를 이렇게 포함해서 그 본따서 만든 글자다. 그래서 어금니 하자는 어금니 우윗 부분하고 그 갈라지기 전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이렇게 뿌리까지 연결한 거고, 뿌리가 2개니까 또 여기 이렇게 갈라지는 이 뿌리 부분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그 어금니와 어금니 뿌리의 모양을 그대로 본딴 게 어금니 아자입니다.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해볼까요? 그러면 초두에 해당되는 초두면 풀과에 해당되는 것인데 어금니 아자처럼 생겼다는 어금니처럼 생겼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한자 해석이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게 보면은 이렇게 지금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걸 갖다가 180도로 돌리면은
어금니와 어금니 뿌리 같이 생기는 이 부분이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이게 180도로 돌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은 땅에서 씨앗을 심으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거 봤죠. 이렇게 나온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 잎하고 여기에 잎하고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형태의 싹이 나오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이렇게 나오는 싹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도 나오는 싹이 있고 씨앗 종류에 따라 다 다르죠. 근데 이렇게 싹이 나오는 게 있어요. 여기 지금 튤립이에요. 튤립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자라면은 잎이 이렇게 나오고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바로 어금니 뿌리처럼 어금니 뿌리를 180도로 돌린 이렇게 두 개가 나오듯이 이렇게 돼 있는 그렇게 싹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풀과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게. 풀과에 해당된 건데 어금니 이빨처럼 싹이 나는 것. 그래서 싹 아자입니다. 예, 바로 이런 거. 이렇게 어금니 이빨처럼 이렇게 나는 그런 모습을. 그래서 싹 아자예요. 자, 좀 더 볼까요? 그러면 관아 아자도 된다고 그랬죠. 관아 아자가 되는데 왜 그러면 이 어금니 아자가 관아 아자도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어금니에 대해서 이제 그 한자로 쭉 들어가는 한자를 설명할 건데요. 어금니라는 의미도 있어요. 어금니 모양 같이 생겼으면 썼습니다. 한자는 그 어금니 모양, 어금니 이빨 모양처럼 어금니 아자가 어금니 모양처럼 생긴 그 상형 문자인데 어금니 모양처럼 이렇게 뿌리가 두 개 있는 갈라진 그런 모양이 되어 있으면 썼어요. 예, 그리고 어금니는 이빨이죠. 그러니까 이빨에 해당되는 것도 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 어금니가 달동말동 하면서 이렇게 살짝 얘기하는 게 있죠. 남이 들어서는 안 되는 게 살짝 이렇게 손을 가리고 상대 귀에 가짝 대가지고 이렇게 속닥속닥 이렇게 입 조금 벌리고 어금니가 살짝 달동말동 이렇게 움직이면서 말하는 거. 그래서 이게 그런 거 말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관아자로 쓰는 거는 바로 이게 지금 말을 하는 것이에요. 말을 하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벼슬 관자와 어금니 아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조정을 얘기할 때는 어떤 한자를 쓰냐면 벼슬 관자와 벼슬 아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관아, 그럴 때는 나라는 일을 맡아보는 조정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벼슬 아자가 아니고 어금니 아자의 관아예요. 그 관아가 뭔 뜻이냐면은 관청에 소속된 거강꾼이라는 겁니다. 그게 관청에 소속되기 때문에 여기서 벼슬관자로 쓴 거죠.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제 어금니 아자로 쓰는 것은 거강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거강꾼은 아까 말한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거강꾼을 또 의미를 찾아보면 사고 파는 사람 사이에 흥정을 붙이는 일을 하는 사람, 현재는 브로커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죠. 그럼 우리가 사고 팔 때 쓰는 경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손을 막 말을 잘하잖아요. 막 흥정을 하잖아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에 이렇게 흥정. 그런 거. 예, 옛날에는 그런 사람도 공무원에 해당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말을 잘 하는 거예요. 말하다 그러니까 거강꾼인데 그렇게 흥정을 잘 붙이는 사람은 말을 잘 해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럴 때 말을 쓰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 그 관아자입니다. 이게 나란 일을 맡아보는 것이 아니라 관청에 소속됐지만 이렇게 사고 파는 거 흥정을 잘 하는 사람, 그런 거를 관아라고 한다. 예, 그래요. 자, 좀 더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어금니 이빨처럼 뿌리가 두 개 있는 어금니 이빨처럼 모양처럼 생겼으면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어금니 뿌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어금니가 이렇게 있고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그런 모양을 이제 쭉 한번 한자로 살펴볼까요? 지금 요거는 구멍 혈자입니다. 구멍 혈자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금니 아자죠. 어금니 아자입니다.
근데 구멍인데 어금니와 구멍과 뭔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런 도구 보셨죠? 이거 옛날에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긴 거 봤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이빨이 이렇게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어금니 뿌리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그 땅에서 모종을 심을 때 땅을 이렇게 구멍을 파는 거예요. 구멍을 파가지고 딱 제껴서 찍어가지고 딱 제껴가지고 들어서 딱 놓으면 흙을 파내는 거예요. 그러면 구멍이 딱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다 모종을 심는 거예요. 그런 도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구멍을 이렇게 땅을 구멍을 파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멍이 이게 이제 어금니 이빨처럼 생긴 도구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파가지고 흙만 파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구멍이 생길 때 거기에다가 모종을 심는 거. 예,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뚫을 천자입니다. 예, 1급에 있어요. 예, 구멍을 뚫는 그 어금니 이빨 같이 생긴 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 뚫을 천자다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금니 아자죠. 어금니 아자고요. 요거는 새추자입니다. 새추 그래요. 그러니까 새가 어금니와 이게 비슷하게 생긴 거. 그러니까 새가 어느 부분에 어금니 같이 생긴 거. 그게 뭐예요? 부리가 그렇잖아요. 부리가 이게 새가 지금 이렇게 막 지저귀고 있을 때 입을 위에 뿌리와 아래 뿌리가 이렇게 벌려져 있는 그 모습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머리하고 이렇게 눈하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어금니 이빨하고 두 개가 이게 벌려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새가 위에 뿌리와 아래 뿌리가 이렇게 벌려져서 울고 있을 때 막 소리를 내고 짹짹거릴 때 그런 모양처럼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새가 이제 그런 어금니 아자 모양처럼 어금니 그 뿌리처럼 두 개가 있는 그 뿌리처럼 그 생겼는데 여기 이제 그 새가 이게 참새 뭐 조그마한 새의 그 부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리가 작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아담할 아자예요. 아담하다라는 것은 뭐냐? 작고 조그만한 것, 적당히 조그만한 것, 적당히 조그만한 것을 아담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새의 부리가 우알로 이렇게 어금니 이빨처럼 벌려져 있는데 그 모습이 이게 이 부리가 작죠. 그래서 그 아담하다. 그래서 아담하다. 이게 3급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금니 아자입니다. 어금니 그 다음에 이거는 세조자죠. 세조. 그래요. 그러니까 새가 어금니 이렇게 뿌리가 두 개로 갈라진 것처럼 생긴 것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는 약간 부리가 전부 새마다 위에 아래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물론 그렇게도 생긴 것도 있지만 이 새처럼 근데 그 부리 말고도 또 그 특이하게 생기는 새가 있어요. 부리 이빨처럼 그 어금니 이빨처럼 그게 뭐냐면 이 새인데 이게 뭐냐면 갈까마귀예요. 이 갈까마귀인데 갈까마귀 꽁지 그 날개가요? 꽁지 날개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렇게. 뭐처럼요? 어금니 이빨처럼. 어금니 이빨 뿌리처럼. 이게 갈라져요. 갈까마귀가 그래요. 그래서 갈까마귀 아자입니다. 새가 어금니 이빨 뿌리처럼 이렇게 두 갈래로 이게 꽁지 날개가 갈라진 새. 그게 갈까마귀다. 그래서 갈까마귀 아자입니다. 그래요. 좀 더 볼까요? 자, 이건 대죽자입니다. 대죽. 자, 이거는 어금니 아자죠. 어금니 아자입니다. 그래서 대가 어금니 아자, 어금니 그 뿌리가 두 개 있는 것처럼 생겼다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요. 지금 어금니 아자를 180도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돌린 그 모양입니다.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긴 것처럼 대나무도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순이 그렇습니다. 봄에 여러분이 그 죽순이 나는 거 보면은 이렇게 생긴 거 있죠.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렇게 나는 경우가 있고,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죽순이 여기저기서 막 나죠. 그게 죽순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이렇게 나는 거, 뭐, 그 모양이 어금니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나는 게 있어. 가까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세 개도 나는 경우도 있죠. 예, 대나무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어금니 뿌리처럼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순 아자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돌석자예요. 돌석. 그 다음에 이거는 어금니 아자입니다. 어금니 아자예요. 자, 돌과 어금니와 어떤 연관성이 있다 그런 거죠. 지금 이자가.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이빨을 간다고 할 때 위에 이빨과 아래 이빨이 이렇게 잠잘 때 우리가 막 이빨 찍찍찍 그러잖아요. 응? 앞니빨로 가는 경우도 있고 어금니 이빨로 가는 경우가 있죠. 지금 그래서 어금니 아자니까 어금니의 이빨로 가는 거예요. 지금 잠결에 꽥꽥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죠. 예. 그래서 이빨을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금니로 이빨을 가는데 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돌도. 그 뭐냐면은 위에 이빨과 아래 이빨이에요. 위에 그 이빨의 어금니와 아래 이빨의 어금니하고 간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빨에 있는데 돌도 그렇게 위에 돌이 있고 아래 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맷돌입니다. 맷돌. 그렇죠. 맷돌이 위에 돌이 있고 아래 돌이 있고 위에 이빨, 밑에 이빨과 아래 이빨이 있듯이 어금니가 어금니 아자니까 그러듯이 맷돌도 밑에 돌과 위에 돌이 있어가지고 여기다 콩을 넣고 돌리면은 그걸 콩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간수를 넣어가지고 끓여서 두부를 만드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위에 돌과 아래 돌, 위에 이빨과 아래 이빨을 어금니가 갈듯이 찍찍 이빨을 갈듯이 돌도 위에 돌과 아래, 돌석자니까요. 위에 돌과 아래 돌로 해가지고 이렇게 콩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자예요. 그렇습니다. 자, 점도 볼까요? 자, 이거는 입구자입니다. 입구. 그 다음에 이거는 어금니 아자죠. 어금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입에 안에 앞니빨이 있고 어금니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금니를 일반 사람이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만 이 어금니가 보이는가요? 입에서. 입을 어떻게 해야 보이는가요? 다물고 있을 때예요? 조그맣게 벌렸을 때예요? 아니면 크게 벌렸을 때예요? 입을 크게 벌릴 때야 안쪽에 있는 어금니가 보이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래야 입을 아주 크게 벌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만이 이렇게 안쪽에 있는 어금니가 보이는 거예요. 예, 그 얘기입니다, 지금. 어금니가 입에 있는데 크게 보이게 하려면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그래서 입, 딱, 벌릴, 하자예요. 이자가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입에 딱 크게 벌려야만이 어금니가 보인다. 그런 것이죠.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말씀어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어금니 아자입니다. 어금니 아자예요. 그래서 말을 하는데 어금니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어금니가 살짝 닿듯 말듯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말을 하는데. 그때는 막 어떻게 크게 얘기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 가까이서 이렇게 귓속말로 속닥속닥 야야 나 또 봐야 막 이렇게 가까이 했을 때 그렇습니다. 입을 작게 벌리고 소리도 작게 하고 가까이 이렇게 귓속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둘이. 근데 그럴 때 이렇게 말을 할 때 자, 말씀원이니까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금니 아자가 들어갔죠. 근데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가까이 대고 막 속닥속닥. 그러면은 얘 둘이 있고 또 한 사람이 여기 있다고 봅시다. 같이 세 명이 있어. 세 명이 있는데 둘이서만 이렇게 속닥속닥 하면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들어서는 안 될 얘기를 둘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귀에 대고 속닥속닥 이렇게 어금니가 달덩말덩 작게 이렇게 대고 얘기하면 이 사람이 들어서는 안 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들을 얘기를 하려면 야, 너 오늘 뭐 할 거야? 뭐 셋이서 오늘 뭐 어디 갈 거야? 그럼 야, 우리 어디 가서 뭐 맛있는 거 먹을까? 뭐 먹을까? 어디 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공개적인 이렇게 일반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근데 세 명이 있는데 두 사람이서만 이렇게 야, 샥샥샥샥 하면 이 사람은 들어서는 안 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뭔 생각이 들어요? 의심이 들죠, 의심이. 내 얘기, 나를 욕하는 건가? 내 얘기 하는 건가? 그런 얘기를,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의심할 아자, 이게. 의심할 아자에 이게 1급에 있어요. 네, 말을 하는데 귓속말로 어금니가 탈떡말떡 하면서 살짝 이렇게 조그맣게 얘기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어금니로 말을 한다 그런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남이 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금니 아자, 의심할 아자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금니 아자죠. 어금니 아자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언덕부자입니다. 언덕부.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거를 구체적으로 좀 어금니와 언덕 그런 관계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의미를, 언덕이라는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이 이 자를 알려면은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뭐냐면 이게 지금 그 국어사전 의미 언덕을 보면은요, 땅이 비탈지고 조금 높은 곳,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쵸? 이렇게 산에 이렇게 있는 거, 그걸 언덕이라고 하는 것인데, 또 하나 뜻이 있어요. 살펴주고 이끌어주는 미도운 대상을 비유하는 말. 미도운 건 믿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지금 요 2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자가. 이 언덕은 2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보살펴주고 이끌어주는 미도운, 믿는 대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부자로 잘 사는 돈 많은 사람 또는 어떤 권한이 높은 사람. 예,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미도운 대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 얘기예요. 예, 그 얘기요. 그 얘기의 언덕부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자가 간사할 사자인데요. 간사할 사자인데, 간사란 말이 뭐냐면 또요, 자기 이익을 위하여 나쁜 꾀를 부리는 마음이 바르지 않는다.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에 따라 변하는 성질이 있다. 그걸 간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가 이제 그게 해당되는 게 뭐냐면, 지금 어금니 아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어금니가 달덩말덩 귓속말로 속삭속삭 얘기, 남이 들어서는 안 될 비밀스러운 것이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런 의미고, 어금니 아자가. 그리고 여기서는 언덕이 보살펴주고 이끌어주는 미도운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이 높은 직책을 갖고 있거나 돈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사또와 이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사또와 이방이 항상 간사스럽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간사하다란 말을 이제 여러분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또와 이방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요? 사또는 그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이방도 그렇고. 근데 이방은 사또를 이제 덮는 것이죠. 밑에서 이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또가 이방에게 명령을 내리면 이방은 또 그 밑에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관계입니다. 그 이제 밑에서 아니면 그 백성들이, 고을 사람들이, 그 지방 사람들이, 지방 백성들이 어떤 그 원한 관계가 있거나 어떤 그 불만스러운 얘기, 그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이방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방은 사또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방이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모든 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전부 이방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방이 또 사또한테 전부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중간 역할 단계입니다, 이분이. 이방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백성이 있었다. 근데 A라는 사람의 자기 자식이 취업을 못하고 있는데
뭐 100만 원을 들고 와서 이방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자식이 이래 있는데 일자리 좀 있으면 좀 소개 좀 해 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 얘기를 알았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B라는 사람이 200을 들고 와서 자기 자식이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좀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 좀 주십시오.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알았다고 될 듯이 말하다가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죠. 왜요? 200을 주잖아요. 여기는 100을 주고. 그러니까 원칙을 이게 지금 원칙이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근데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건 이제 100만 원이 이익이 커요. 200이 커요. 200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성질이 변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그래가지고 이익을 소개하는 거예요. 또 이방이, 누구누구 사는 사람의 자제가 있는데 아주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영리하다. 어떤 나란 일을 좀 맡아보면 어떤 조그마한 직책에 맡아보면 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냐? 그러면 와서 하라고 하라. 그러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기서는 보살펴죽을 이끌어주는 위도운 대상이 있는 거를 바로 그런 언덕을 말하는 거고, 일반적 언덕 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금니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속닥속닥 남이 들어서는 안 될 비밀스러운 것이죠. 이것도 다 이게 비밀스러운 거죠. 공개적이지 않잖아요. 이게 속닥 이렇게 누가 이렇게 의뢰를 해왔습니다. 이게 비밀스러운 것이죠. 그러면서 이익을 챙기는, 그래서 그걸 간사하다고 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요. 오늘 또 이렇게 만원짜리 강의했는데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